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무술 추천은 씨름. 갑자기 제가 운동하기 직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이제 레전드 해가지고 이만기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이만기 교수님이랑 실제 현역 태백 장사 씨름 선수랑 이제 대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아니, 60대 이만기 교수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60대 중반? 60대 초중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 선수예요. 현역 프로 선수 태백 장사 거기다 이제 챔피언이죠.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판을 이겨요. 이만기 교수님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유술이라서 그래요. 유술이라서. 타격기가 아니라 유술이라서. 그러니까 복싱에 마이크 타이슨 있죠. 마이크 타이슨 전성기 때를 보신 분들은 마이크 타이슨 하면 진짜 신화적인 인물인데, 마이크 타이슨이 지금 50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50대끼리 복싱 시합을 한다 해가지고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SNS에 자기 훈련 영상 올렸을 때 와 사람들이 이랬어요. 근데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마이크 타이슨이 현역 복싱 프로 챔피언하고 붙는다?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이만기 교수님 한 판 따요. 이게 유도나 레슬링이나 씨름이나 주짓수나 이런 이제 유술 계통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기 교수님이 워낙 체력 관리를 잘 하신 것도 있고, 예. 진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한 판 가져간다는 게. 이 씨름의 묘미예요. 기술. 그러니까 수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씨름, 예전에 이제 강호동 씨가 얘기했나? 삿발을 잡으면 누가 이길지 질지 알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수싸움에 이제 탁 직관적인 부분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진짜 공감하는 게, 검도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합동연무회나 전국에 뭐 사범들이 막 모여가지고 중앙연수원에서 이제 같이 수련할 때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근데 딱 죽도 딱 맞대보면 느낌이 딱 와요.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예, 뭐 수싸움 이게 딱 시작하는데도 서로 간에 이렇게 딱 죽도 맞대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 사람 나보다 강하다 안 하다. 희한하죠. 그게 뭐 기술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전이에요. 딱 서로 중간서로 딱 맞댔는데 그냥 딱 느낌이 와요.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싸움이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제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 씨름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씨름은 정말로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80년대 때 국민학교를 다닌 분들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거든요. 80년대 때 국민학교를 다닌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때 씨름의 인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네. 그때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진짜 메인 시간대에 씨름 경기가 무조건 나왔어요. 막 국민이 씨름 경기를 봐. 네. 이만기 선수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만기 선수 말고도 뭐 많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거의 이봉골 장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씨름이 진짜 우리가 막 회사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야 씨름 한 판 할래? 이래가지고 그냥 놀이처럼 하나로 굳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TV에 틀면은 뭐 씨름 경기가 나오니까 서로 뭐 들빼지기, 그 다음에 뭐 기술, 씨름 기술이 수백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씨름을 이제 진짜 흥에 겨우면 스포츠처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씨름협회가 프로 선수 위주로 운영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태권도처럼 그때 씨름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학원처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씨름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싸움이란 건 결국 두뇌 활동이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 엘리트 계층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스포츠 한두 개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시킨대요. 그런 귀족 계층들은. 그게 이제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니까, 수싸움이.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금 씨름을 스포츠 대중화 시켜야 되는데, 일반 생활 체육화 해야 되는데, 너무 프로 구단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방송에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씨름이 이제 대중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농구, 배구, 뭐 이런 게 막 이제 활성화되고, 막 농구, 뭐 그때, 막 그 대학의 우주원 씨인가 뭐 이런 분들 막 스타 떠오르고 이러면서 씨름이 차츰차츰 잊혀지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태권도처럼 일반 생활체육화에 있었다면 각 동네마다 도장이 있고 거기에서 뭐 인성교육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막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제 씨름은 모래판이 있어야 되니까 도장처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 진짜로 제일 아쉬워요. 지는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제가 이제 유술 계통은 제가 상대적으로 뭐 태권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주짓수나 레슬링이나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 뭐 맨손이든 무기술이든 교전을 하다 보면 그걸 간압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서로가 밀착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때는 매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다 꽂으면 사실 끝나요. 매다 꽂고 나서 뭔가 그라운드 상으로 진행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더 희귀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우리 일반 거리는 다 시멘 바닥이잖아요. 흙바닥에도 씨름이나 유도 기술로 제대로 매다 꽂으면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쿠도식으로 따지면 매다 꽂자마자 파운딩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런 주짓수와 같은 그라운드 형태로 전개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이번에 제가 댓글에 링크 다 달아놓을게요. 김종국 씨가 저기 김동현 선수 운영 팀 스턴건 있죠. 거기 찾아가서 제일 최근에 이제 종합 격투기를 배우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김종국 씨한테 종합 격투기 가르쳐 주는데, 그라운드 상황에서 그라운드 기술이 들어가다가 파운딩이 언제 들어가는지를 그 시점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거를 딱 보면 주짓수와 같이 정교한 형태의 그라운드 기술 공방이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 출신 감독님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짓수 수련의 필요성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종합격투기와 같은 룰, 다시 얘기하면 그라운드 상황에서 파운딩도 허용할 경우에는 주짓수 기술의 거의 상당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주짓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상황에서 내 몸놀림의 이해나 상대방의 그라운드 상황에서 공방의 이치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정교하게 파운딩을 섞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쿠도 할 때 진짜 잠깐 맛보기로만 잠깐 했을 때, 그때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거에 보면 무슨 띠더라? 그때 갈띠 되기 전이었는데 이분이 쿠도 챔피언이 됐어요. 국내 챔피언이. 그분이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짓수를 좀 오래 하다고 왔어요. 유도하고 주짓수를.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딱 뒤엉켜서 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강점을 가지니까 이 그분보다 쿠도 경력이 앞서 있는 분들도 쉽게 이렇게 넘어뜨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한 가지 이점이 있는 것만 해도 경우의 수를 확 줄여버리거든요. 스파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주짓수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레슬링이나. 근데 실제로 파운딩까지 허용하게 되면 주짓수가 같은 기술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연계돼서 기술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된다고요. 파운딩까지 들어가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파운딩이 맨손이 아니라 돌멩이를 가지고 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도검류 전문가들이 나이프로 찍어버리면 주짓수 기술에 거의 태반은 안 돼요, 사실은. 예. 연결이 안 된다고요, 연결이. 제 말은 주짓수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말이 절대 아니고, 무용지물이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하면서 배우고 있지는 않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필드 상황에서는 사실은 막 타격이 들어가다가 뒤엉켰을 때는 사실은 매다 꽂는 순간 어느 정도 결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낙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파운딩이나 나이프로 찔러버리면 주짓수 기술로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씨름이 훨씬 더 그 실용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인터뷰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라소니 이후에 전국 최고의 주먹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인터뷰 당시 때 이분의 나이가 60대 중후반이었고, 근데 60대 중후반인데도 스쿼트를 막 100개씩 막 이렇게 막 푸시업 100개씩 막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씨름 선수 출신인데, 이제 싸움 쪽으로, 조폭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씨름 선수 출신인데 조폭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복싱부 선배한테, 복싱 엘리트 선수 출신 조폭 선배한테 이제 복싱 기술도 배우고 발차기도 배우고, 근데 자기는 이제 씨름은 베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 쪽인가 어디 쪽에 상경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자면 동대문과 같은 이제 시장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를 나와바리로 하는 조폭이 된 거예요. 근데 그쪽에 상권이 워낙 노다지다 보니까 도전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막 이 조직체 저 조직체가 맨날 찝쩍거리로 싸움을 걸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 표현상으로 따지면 하루에 거의 2~3번씩 실제 싸움을 했대요. 뭐 1대1 대결, 그때는 뭐 낭만이 있던 주먹 건달 낭만 이런 있던 시기니까 뭐 1대1이든 뭐 이렇게 이제 나와바리를 걸고 계속 이제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몇 년 동안 수백 건을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된 거죠. 실제 길거리 싸움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달인의 경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그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각 조폭 건달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전국구 최고 주목이다 이렇게 인정하던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그분 나이가 60대 중후반이니까, 우리 지금이야 100세 시대라서 60대가 뭐 한창이라 얘기하지만, 그때 중앙일보 나왔을 때가 벌써 20~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분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개념이죠. 지금은 좀 60대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중앙일보 이제 그때가 20년은 아닌가? 그게 종합격투기가 처음으로 막 등장했던 시기였어요. 그분 인터뷰했을 때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20년까지는 아닌가 보다. 한 15년, 10몇 년 전인가 보다. 근데 어쨌든 이분한테 실제 싸움은 조폭들끼리나 이제 일반 필드에서 싸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이제 종합격투기가 막 등장할 때였거든요. 그 종합격투기랑 똑같다. 나는 TV 보면서 깜짝 놀랐다. 진짜 싸움하듯이 해서 우리가 싸움할 때 그렇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다가 넘어뜨려서 관절 꺾거나 이렇게 막 이제 종합격투기 식으로 이제 넘어뜨린 상태에서 막 위에서 내려 찍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실제 싸움은 눈도 찌른다. 눈도 주먹으로 눈도 가격하고 눈도 일부러 찌른다. 그 다음에 이제 낭심도 차버린다. 낭심도 차고, 눈도 돌멩이 같은 것도 찍어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눈 돌멩이로 찍는 거랑,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낭심 차는 거, 그 두 가지 말고는 완전히 똑같다. 종합격투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만약에 1대1로 만약에 싸움이 붙는다면 정말 유용한 건 씨름이다. 왜냐면 주먹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타격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앵겨 붙는데, 앵겨 붙을 때 그 모션이 씨름과 거의 유사하대요. 유도도 너무 좋은데, 유도는 씨름보다는 중심이 이제 뜬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싸움할 때 그 형태가 씨름보다는, 자기는 이제 씨름이 베이스니까 씨름보다는 좀 약하더라. 그래서 씨름은 서로가 안정감 있게 주저앉듯이 허리를 잡아채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이 타격이 약하다 싶으면 그렇게 앵겨 붙는데, 그러면 씨름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스탠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는 옷이나 벨트를 잡아서 씨름 기술로 내다 꽂아버리면 그때는 게임 끝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세면 바닥이나 단단한 돌바닥에 위에서 내다 꽂아버린 다음에 그대로 파운딩을 해버리면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싶다면 씨름을 무조건 해야 된다. 씨름과 복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제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2명 이상 조폭이 모여들면 절대 못 이긴다고. 그 막 한 사람이 막 3명, 4명 이기는 거는 그거는 영화에서는 가능한 거라고. 자기가 이제 기사는 이분이 이제 전국 최고의 주먹이라 하니까 드라마에 막 시라소니 이런 분들 보면 뭐 1대 17로 이기고 막 1대 3으로 이기고 막 4로 이기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피식거리면서 하는 말이 2명 이상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못 이긴다. 그래서 무조건 한 놈 몇 대 치고 빨리 도망가야지.
절대 못 이긴다. 숫자 앞에는 장사 없다. 다구리 앞에는 장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사가 제가 딱 진짜 딱 느낌이 왔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막 뭐 최고 정보 요원이야. 막 최고 특수부대원인데 총이 없어. 총도 없는데 혼자서 나이프나 주먹을 들고는 막 팍팍팍 꺾어가지고는 아니 상대방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 나오는 상대방들도 최고 막 특수 요원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인데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혼자서 다 제압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나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검도장에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어두울 때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이서 둘러쌌을 때 되는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호구 코뿔이 실험하듯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청년부들끼리 막 별의별 장난처럼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실제 전술 훈련이다 이러면서 해봤는데 안 돼요. 한 명도 제대로 이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두 명을 이기냐고요. 바로 다구리 맞아요, 바로. 그래서 다구리 앞엔 장사 없단 말이 그래서 그런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제가 딱 느끼기에는 그 말씀이 이제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씨름이 활성화가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때,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씨름 막 하다가 친구들끼리 야, 씨름 한 판 할래?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사에서도 막 씨름 대회 해가지고 막 뭐 상품 내기하고 요즘도 그거 하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생활체육화가 실패하다 보니까 학원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태권도처럼 학원 개념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도 이제 네이버로 씨름 동호회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레슬링처럼 현역 감독님이 운영하는 그런 동호회 개념은 없더라고요.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씨름 지금 이제 전문 선수 출신자분들이 예전에는 참 씨름 선수 출신자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조폭적으로 간 경우도 꽤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이제 진짜 씨름 기술이 정말 존귀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 개념으로. 그래서 인성교육도 하고 태권도처럼 인성교육도 하고 실제 씨름 기술도 연마할 수 있게끔. 저 그럼 진짜 무조건 갑니다. 저 진짜 100% 가는데 없는 게 아쉬워요. 없는 게 아쉽고 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바라고 주변에 만약에 이제 씨름 선수 출신자분이 있다면 진짜 다리 잡고 매달려서라도 꼭 배우세요. 진짜 유용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뒤엉켰을 때 씨름만큼 좋은 기술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너무 아쉬운데 좀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진짜 그거를 동호회처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씨름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자꾸 지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프로 구단이 어떻게든 막 TV에 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주짓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뭔가 문화의 트렌드처럼 저같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접하고 이제 생활체육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저변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레슬링처럼 이제 전국 단위의 그 동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름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감독님들이 그 씨름장 놀리지 말고 이제 일반인들 동호회를 운영하시란 말이에요. 레슬링처럼. 그리고 학원도 좀 차리고. 저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강호동 씨나 이만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홍보 좀 해주고 이러면 저는 진짜 태권도 도장과 같은 아이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씨름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제가 지금 제 야망은 제 본업 분야에서 빨리 이제 좀 더 이제 매출 규모를 키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옥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사옥을 하나 만들면 이제 주짓수 겸 저희 전술 칼리 쪽 이제 뭐 전술 훈련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칼리 이런 무기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모의 시뮬레이션 사격장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인데 요번에 이제 씨름 이만기 교수님 그 대결하는 거 보고 역시 내가 잊고 있었네 씨름. 그래서
근데 씨름은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모래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매트에서 씨름 할 수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유도 매트면 맞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씨름 선수 출신자 분을 초빙해서 저희 클래스에 씨름도 하나 넣을까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종합 학원 개념으로 이렇게 씨름, 그다음 주짓수, 레슬링 이제 선수 출신 코치분 좀 초빙해서 그래서 이제 입맛대로 내가 이제 조합해서 배울 수 있도록 사격도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 재능 기부하는 저희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나 아니면 경찰 특공대 분들한테 이제 전술 훈련, 그 생존 훈련도 좀 받고 그런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제가 언제 가능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족들하고 제 지인들도 같이 와서 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거든요. 어쨌든 씨름 너무 좋습니다. 씨름이 활성화 안 돼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제가 또 요번에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이제 뭐 도시별 동호회가 없던데 어쨌든 씨름 관계자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좀 이렇게 레슬링처럼 이렇게 전국 단위 동호회를 좀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씨름 선수분들 너무 응원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국기죠. 진짜 토종 태권하고 씨름하고 태권도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무술은 맞지만 현대 무술이죠. 현대 재창조된 무술인 거고 전통 무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점에서는 태권하고 씨름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무술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주장하시는 분들 논거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역사적 사료를 종합했을 때 저는 이제 태권하고 씨름 예전부터 전수되어 왔던 게 그래서 우리나라 씨름이 이렇게 특정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씨름 관계자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씨름 추천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 타격을 전문적으로 계속 하던 분들이 씨름하면 좋겠죠. 뭐 이제 내가 타격 위주로 하다가 씨름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도나 레슬링 하는 분들도 씨름을 해보시면 그 원리나 그 운용 묘미가 아마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한테나 다 필수적으로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씨름 진짜로.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씨름을 이렇게 취미 활동 삼아 막 뭐 운동장에서 야 씨름 한판 하자 이런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씨름이 얼마나 좋은지 안단 말이에요. 씨름이 정말 좋아요. 운동 효과도 크고 기술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기술의 조합이 막 수백 가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씨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진짜 조만간에 씨름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해요. 이런 관계자분은 혹시 엘리트 선수 출신인데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면 한번 진짜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씨름 잊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만기 교수님 보니까 예전 감동이 이만기 교수님은 저한테 스타였거든요. 스타. 제가 어릴 때 진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 자체가 뼈대가 다 굵직굵직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미군 부대 잠수사 출신인데 190cm가 넘어갔어요. 혈통이 그랬어요. 혈통이. 근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 키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0세신데 키가 148인가 이래요. 할아버지는 190이 넘어갔고 198인가. 저희 할아버지 그 앞전 할아버지도 다 그 키였어요. 그 장사 집안이었는데 씨름 장사 집안이었거든요. 그 원래 이제 옛날에는 막 씨름 장사 집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동네마다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 소달구지 같은 거 뭐 4명이서 진창에 빠지면 들어야 되는 거 큰 거를 할아버지 혼자서 뒤집어 버렸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군 부대 잠수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게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키가 한 175? 네. 지금 이제 80, 70대 후반, 80대 되는데 175. 저희 큰형이 85인가? 그 작은 형은 저하고 키가 조금 더 비슷하거나 지금 늙어서 줄어들었죠. 작은 형도. 근데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제가 제일 왜소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만기 선수가 막 이봉걸 그런 큰 장사들을 기술의 묘미, 기술 씨름 이렇게 하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그 씨름 선수 중에서는 조금 왜소해 보이는 이만기 그 당시 때 선수님이 팍팍 넘굴 때 저같이 이제 왜소한 친구들은 그게 진짜 우상이었어요, 우상. 희열감이. 그래서 제가 강호동 씨를 처음에 몇 년간 안 좋아했어요.
너무 무리하고 예의가 없어. 이제 고작 20살이 막 이만기, 저의 우상인 이만기 선수를 이제 은퇴하시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늦게, 그래, 아니, 지금은 강호동 씨 너무 존경하고, 진짜 존경하는데, 그 당시 때 어린 마음에, 뭐야, 저놈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제가. 이만기 선수 팬들은. 그래서, 와, 저는 이제 이만기 교수님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프로 선수잖아요. 지금 태백 장사를 상대로 졌지만, 한 판을 따냈다는 게,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도 오고 눈물도 많아지는데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 체력적으로. 근데 이제 막 옛날 생각은 또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 60대이신데 이만기 교수님이 저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진짜 현역 장사를 상대로 한 판을 따내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자극이 됐어요. 진짜 이만기 교수님은 저의 영원한 우상이에요. 진짜 전 진짜 팬이에요. 한번 만나 뵀으면 이제 영광일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하고 어쨌든 감사히 잘 받고 씨름 적극 추천합니다. 씨름이 진짜 주짓수처럼 너무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씨름이 정말 좋은 건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